자,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 원의 첫 단원 함수의 극한이지. 함수의 극한 뒤에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적분,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된다. 앞에 함수의 극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거 함수의 연속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미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미분이 안 되면 적분이 될 수 없다. 이 전체 단원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함수의 극한을 알아볼 것이고, 이 극한이 뭘 말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어딘가에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b고, 이 함수가 y 이꼴 fx라고 치자. 우리는 이것을 x가 a일 때 y가 b다 라고 하기도 하고, a, b다 라고 하기도 하고, fa가 b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었지. 이거를 조금 다른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거야. LIM입니다. 영어 소문자 LIM이라고 적고,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는다. 오케이? 리미트라고 읽는다. X 화살표 A, fx는 b라고 적고,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라고 읽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오케이? x가 a로 간다는 말은 이 그래프에서 x 값이 a로 가까워질 때, 이 그래프를 타고 x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 이 함수 값의 y 값이죠. 함수 값은 점점점 b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x가 a로 갈 때 이 fx 값, y 값, 함수 값이 b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것을 x가 a일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b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한값이 b 이렇게 존재할 때 이 fx는 x 이꼴 a에서 b로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되니 이것을 극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볼게요.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타고 a로 가까워질 때 y 값이 b로 가까워지지. 요 fx가 y잖아. 이 fx가 y 값이 b로 가까워질 때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는 b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됐지? x가 a로 간다고 할 때 x는 a가 아니잖아. a가 아닌 값에서 a로 가기 위해서는 x가 a보다 큰 값에서 a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x가 a보다 작은 곳에서 a로 갈 수도 있겠지.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선생님들은 이렇게 적고 이렇게 리미트라고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쓰세요. 둘 다 많이 씁니다.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라고 쓰고, 의미는 x가 a보다 큰 값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 거야. x가 a보다 큰 값에서 a로 갈 때 요 y 값은 b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지? 따라서 이 전체 값은 b가 됩니다. 되지? 참 여기 내가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구분하도록 하자. x가 a로 갈 때 fx는 현재 b는 아닌 거지. 현재 b는 아닌데 그 전체 값은 b라고 해야 됩니다. x가 a로 갈 때 fx는 현재 b가 아닌데 전체 리미트를 씌운 거는 b다라고 답해한다고. 마치 이걸 뭐로 예를 들냐면은 내가 전철을 타고 서울에 가고 있어. 전철을 타고 서울에 가는 중이야. 누군가 나한테 물었어.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서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디로 가십니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서울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나는 어디 있어?
현재는 서울에 있지 않지. 서울로 가는 길에 있는 거지. 극한을 취한다고 할 때 x가 a로 갈 때 어딘가로 갈 때 요 y 값은 현재는 가는 중이지만 그 리미트를 취한다는 것은 그 도착지를 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값은 b가 되는 겁니다. 얘는 b가 아닌데 아직 b가 아닌데 전체는 b가 돼야 된다고. 알겠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b요. 난 b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 b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여튼 x가 a보다 큰 값에서 a로 갈 때 그때 이 극한 값을 우극한 혹은 우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우극한이 있으니까 자극한 되겠죠. 리미트 x가 a-fx x가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갈 때 y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가를 묻는 것이고 x가 a보다 작은 값에서 그래프를 타고 a로 가까워질 때 y 값은 여전히 b에 가까워지고 있지. 따라서 b다라고 답을 하면 된다. 이것을 왼쪽 좌를 써서 좌극한 혹은 자극한 값이라고 한다. 되지?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이렇게 같을 때에만 이 fx는 x 이꼴 a에서 극한값 b를 가지고 극한값 b를 갖는다고 표현하고 x 이꼴 a에서 b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극한값을 가질 때 수렴한다고 표현을 한다고. 됐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우극한, 자극한을 모두 구해서 두 극한값이 같을 때에만 이 함수가 그 점에서 수렴한다. 극한값을 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들은 전부 다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 왜 그러냐면은 다음 단원에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연속함수라는 용어를 먼저 좀 배워놓고 갑시다. 연속함수는 함수의 연속은 사실상 2단원에 배운 내용이긴 한데 1단원에 간단한 내용을 좀 배워놓고 가면 좀 편해. 연속함수는 이름 그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끊어진 데 없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연속함수라고 하고, 연속함수일 때는 요 a에서 함수값이 b라면은 a에서의 우극한 값도 좌극한 값도 a에서 함수값도 전부 다 b로 일정하잖아. 맞지? 전부 다 b로 일정하기 때문에 우극한을 구하든 좌극한을 구하든 그냥 함수값 구하는 것처럼 x에 a 넣어서 구해버리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우극한, 좌극한 당연히 같기 때문에 그냥 a에서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함수가 다 연속인 건 아니거든.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대부분 다 연속이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함수들은 연속이 아닌 것들이 있어. 끊어진 애들이 있어. 그것을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봅시다. 여기 x 이퀄 a고 여기가 y가 b값, y값이 b, 여기가 c라고 치자. 이렇게 a에서 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리미트 x가 a보다 a 우극한 a 플러스 fx일 때 값을 구하래. x 값이 a보다 조금 클 때 x가 a에서 우극한 값을 x가 a보다 큰 값에서 a로 갈 때 fx 우극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x가 a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a로 가까이 가면 y 값이 c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지? 얘는 c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a-fx일 때 값은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가는 중이거든. 그럼 작은 값에서 a로 쭉 갈 때 y 값은 점점점 b로 가고 있는 거 보이지?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얘가 b로 가는 중이긴 하지만 x가 a가 되는 순간 y는 c로 가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은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전철 타고 서울에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 했잖아. 우리가 서울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가는 중일 때 어디로 갑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극한값이라고. 어디로 가고 있죠? 서울요. 그럼 내가 아직 A에 가진 않은 거야. X가 A로 가진 않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B를 향해 가고 있잖아. 그래서 B다라고 답을 해야 된다고. A에서 자극한 값이 B입니다. 이 경우는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같지 않지. 따라서 이때는 X가 A에서 극한 값을 갖지 않는다.
혹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이럴 때를 발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들 알아놓으세요. 극한값을 가질 때 수렴한다고 하고, 극한값을 갖지 않을 때 발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끌어져 있는 걸 불연속 함수라고 하는데, 불연속 함수라고 해서 그 불연속인 곳에서 늘 발산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그림 봅시다. 여기가 x가 a, y가 b일 때, 또 여기 점이 c일 때 보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일 때, a에서 우극한 값이죠. a보다 큰 곳에서 그래프를 타고 a로 가까이 올 때 y 값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b지. b를 향해 가고 있잖아. 우극한 값은 b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a에서의 좌극한 값은 x가 a보다 작은 곳에서 a로 갈 때 y 값이 b로 가까워지고 있죠. b입니다. 같지?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으면은 얘는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극한 값을 b로 갖는 거예요. 정작 요 a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고 a에서 함수 값은 c라고 할지언정, 여튼 a에서 오른쪽에서 올 때와 왼쪽에서 올 때는 모두 b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x가 a에서 극한 값은 b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건 알겠지?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돌려보세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뒤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뭐야?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함수 y = fx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여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x 값이 0보다 큰 곳에서 0으로 가는 중이야. 0이 여기죠. 큰 곳에서 그래프를 타고 0으로 갈 때 y 값은 3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니? 0에서의 우극한이 3입니다. 되죠? 0에서 좌극한,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0에서의 좌극한, 0보다 작은 곳에서 이 그래프, 이쪽 위에 있지? 그래프를 따라서 0으로 갈 때 y 값은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 보이지? 3입니다. 이처럼 0에서의 우극한도 3, 좌극한도 3이므로 0에서의 극한 값은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오케이? 반대로 0에서의 극한 값을 물어도 0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 모두 구해서 두 개 같을 때만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값이 같지 않으면은 0에서 극한 값은 없다고 해야 된다. 극한 값을 갖지 않는다, 극한 값이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2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래. 이제 그 우극한, 좌극한 구할 때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는 상상, 좌극한은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상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보통 일반적인 무난한 풀이긴 한데, 이거 상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2에서의 우극한은 x가 2보다 큰 곳에서 2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x값은 2보다 약간 큰 거 알겠니? 한 2.01 정도 이렇게 상상하면 좋겠다고. 2에서의 우극한이란 말은 x가 2보다 약간 클 때 y값이 어디쯤이냐를 찾으면 좀 빠릅니다. 그래서 2보다 약간 큰 걸 대입하면은 y값이 여기지. 3보다 약간 위에 있는 거 보이지? 하지만 3으로 가는 중이잖아. 따라서 극한값은 3이라고. 요 fx는 3으로 가는 중이야. 3보다 약간 큰데, 약간 위에 있잖아. 약간 큰데 전체의 극한값은 3이다라고 적어야 돼. 2에서의 좌극한을 보자. x가 2보다 약간 작은 거 1.999쯤 생각해 보자고. 1보다 아주 약간 작은 거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2보다 약간 작은 걸 대입하면은 여긴 거 보이네, 여기. y값이 0보다 약간 위에 있지.
얘가 0보다 약간 큰 쪽에 있는 거야. 근데 0으로 가는 중이잖아. 극한을 취하면은. 따라서 극한값은 0이다라고 적어야 되고 2에서의 우극한과 2에서의 자극한이 같지 않으므로 2에서의 극한값은 없다. 극한값은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뭐 이런 걸 적어주면 된다고. 자, 같은 유형 또 이원 보도록 합시다. y 이퀄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래. 0에서의 우극한 값 어떻게 하라고? x값 0보다 약간 큰 거를 넣으랬죠. 이게 0보다 약간 큰 거 넣으면 여긴가 알겠니?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위에 있지. 하지만은 얘가 0으로 가는 중이니까 y값은 마이너스 1로 가는 중인가 알겠나?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답해야 된다고. 0에서의 좌극한은 x값이 0보다 약간 작을 때 y값이므로 1보다 약간 위에 있지. 따라서 어디로 가니? 1로 가며 1로. 답이 1입니다. 우극한, 자극한 값이 같지 않으므로 0에서의 극한 값은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라고 쓰면 된다. 2에서의 우극한은 x값이 2보다 약간 클 때 y값이므로 2. 2에서의 좌극한은 x가 2보다 약간 작을 때이므로 2보다 약간 밑에 있지. 2보다 약간 밑에 있지만 2로 가는 중이잖아. y값이 2입니다. 2에서의 우극한도 2, 좌극한도 2이므로 2에서의 극한값도 또한 2다. 이렇게 구해주면 완성. 됐으면은 학생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